백진우 AI 교육 연구소 디지털 시민교육 AI 역사 AI 교육 인공지능. 좀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유행이라서 AI 교육 점점 들어오고 있죠. 뭐 AI 교과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와, 근데 이제 하고 싶지 않죠. 네, 와, 뭘 또 하라 그래. 자꾸 새로운 거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요 말도 이제 유행이 좀 가고 있죠. 와, 저도 이제 공감하는 건데 도대체 네,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무엇인가? 네. 그다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실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왜 문제인가? 네. 융합이란 무엇인가? 클라우드 슈밥, 이 사람이 처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클라우드 슈밥. 어감이 좀 안 좋긴 한데. AI 인공지능 하면 뭐 떠오르는 말 같은 거. 벌써 한 3년 전 자료인데 3년 전 자료야. 3년 전 자료. 3년 전에 적서초에 처음 왔을 때 교장 선생님이 15차시 전화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못하겠다고, 제가 무슨 전문 강사냐, 인공지능 뭐죠? 인공지능이 뭐라 그랬더라? 네. 아무튼 뭐 만병통치가 아니다. 내가 전문 강사가 15시간을 하긴 어렵다. 3시간 정도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네, 그때 이제 준비했던 건데 로봇이 제일 많이 나왔네. 엔트리도 나왔고 셜리랑 스크래치. 와, 스크래치. 자율주행, 가상현실, 미래, 전기 디지털. 아, 이거 선생님들한테 했던 게 아니고 애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애들 영재 아이들 가르칠 때 메타버스, 스스로 선택, 가상화폐 좀 유행 같죠. 3D 펜도 나왔네.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과 추론을. 와, 이건 좀 애들이 찾아서 알파고 나온 정보통신기술, ICT. 네, 내가 좀 일반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거 좀 쉽게 생각하는 거고. 배터리도 나왔네요. 트롤리 딜레마. 우와. 프로그래머너, 비트코인, 인식, 엔트리 쓰면 잘못 쓴다면 기술자용, 드론 택시, 클로바 더빙마저 다 인터넷, 스티븐 호킹이 인공지능도 예언을 했나요? 네. 이런 것들 있었죠. 네, AI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 건데, 이제 앨런 튜링 나왔죠. 앨런 튜링, 우리 튜링 박사님, 네, 튜링. 그다음에 AI 리터러시.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AI 교육해가지고 AI 그 리터러시를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AI 교육을 하려면 역사는 보통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앨런 튜링.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뭐 실습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앨런 튜링, 야, 영국의 수학자, 암호학자인데요.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 테스트, 뭐 튜링상 이런 거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동성애자 약간 약간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관상을 또 보면 관상이 약간 잘생기셨는데 약간 이렇게 컴퓨터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약간 너드남 느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앨런 튜링을 영화한 건데 여기도 보면 좀 이상해요. 네, 고지식하고 공대남, 너드남 그렇죠. 약간 어떤 느낌이지?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생각이 안 나지? 약간 공대남 같은 거를 우리 특수교육에서 이러는 말인데, 영재교육에서 이러는 말이 있는데 성인 생각 안 나서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분이 암호학을 공부했는데 독일의 그 암호를 풀어내죠. 에니그마, 네, 그 수수께끼 기계를 풀어내서 뭐 독일의 잠수함 위치라던가 이런 거 알아내가지고 전쟁을 빨리 맞춰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생명을 구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좀 불우하게 독사과를 깨물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애플의 로고가 이제 오마주한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튜링 테스트, 네, 이제 특정 기계가 지능적인가? 네, 옛날에 테스트, 이제 튜링 테스트, 컴퓨터랑 사람하고 이제 대답을 봤을 때 사람같이 지능을 가지고 대답을 했다면 그것이 인공지능이다. 네.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이 1954년에 돌아가셨네요. 네. 컴퓨팅 머시너리 앤드 인텔리전스에서 튜링 테스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가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거기서 뭐 다트머스 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한 1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AI에 대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의 아버지는 앨런 튜링인데 이제 AI의 아버지는 존 메카시입니다. 존 메카시. 여기 털투 이렇게 여기는 여기죠. 다트머스 학회, 아까 말씀드렸던 학회에서 인공지능 용어를 처음 사용하셨고요. 지능적인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고 있느냐? 이 유진 구스트만이라고 옛날에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인정해준 사람도 있고, 여기 구스트만 있네 이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AI를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능적인 인간 행동을 복사할 수 있는 컴퓨터의 시스템, 뭐 이런 거, 인간의 지능, 학습 추리, 적응,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AI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밑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뭐 예측 논리에 따라서 논리배로, 제가 대학교 때도 논리배로였는데 1학년 때 제가 공대 다니던 시절에 1학년 논리배로 이런 거 배웠는데, 인간처럼 지각, 추론, 뭐 학습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컴퓨터 시스템을 총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전에 기계가 지능을 가지느냐는 앨런 튜링이 처음 얘기했지만, 정확한 이제 AI의 용어는 다트머스 하케더 존 메카시 교수님이 제안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빈 민스키 이런 사람들 유명하죠. 마빈 민스키 교수님, 많이 늙으셨네요.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2016년도에 인공지능 분야를 개척한 미국의 과학자. 하버드대학, 프린스턴, MIT 교수하고 튜링상 70년대 튜링상 받았네요. 1번 최상도 맞으셨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업적 컴퓨터 과학 이런 쪽으로 업적 남긴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튜링상입니다. 1966년도에 미국 컴퓨터 과학자 협회에서 튜링상을 제정했고요. 마빈 민스키 교수, 존 메카시 교수님들이 튜링상을 수상했고요. AI를 좀 따져보면 이제 약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초 인공지능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약 인공지능 이제 위크 약하죠. 위크, 스트롱, 슈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한 가지만 잘하는 거. 약 인공지능 합니다. 번역하는 거, 자율주행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좁은 의미죠. 내로 그래서 ANI. 그다음에 좀 강한 거는 조금 더 강한 여러 가지 이제 좀 잘하는 거. 아톰, 벌써 나온 지가 터미네이터, 바이센테리얼, 이거 감정 가진 거 앤드류잖아요. 앤드류, 빅히어로, 이런 게 이제 스트롱.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스타트업 한번 해볼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도 그렇게만도 좀 멀었죠. 사실은. 그다음에 초인공지능 이런 거는 만화에 나오는 거, 그런 거죠. 만화에 매트릭스 이런 거. 인류 멸망 보고서, 스카이넷 이런 것들. 지금의 우리 수준이 이제 약 인공지능입니다. 약 인공지능. 지금 우리의 수준은 약 인공지능. 여기 요 단계.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되게 신기했는데 대박 신기해져 이런 것들. 요즘에 스마트폰 AI 시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 빅스비 이런 거였나요? 네. 그다음에 AI 스피커 이런 것들. 당연하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벌써 제 핸드폰이 인식을 하고 있네요. 요즘에 이제 AI가 없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간은 보통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의 개념이죠. 답을 많이 알려주고, 어떤 미리 알려준 조건, 규칙 이런 거 이제 동작하게끔 한 거잖아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번역이죠. 번역, 음성 인식 이런 것들 엔트리를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요즘에 해외여행 갈 때 다 편하게 쓰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 지금 다문 학생들이 많이 이제 전학을 왔는데요. 입학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AI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하면 알파고잖아요. 알파고. 벌써 알파고 2013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 10년 지났죠. 사실 우리가 강 인공지능이면 진짜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걱정하고 있죠. 이제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다재다능하게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강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좀 무섭죠.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많은 고민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이제 초인공지능, 이거는 이제 정말 먼 미래에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대재앙이 될 것 같습니다. AI 발전 과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제가 이런 것까지 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이제 AI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 전쟁하고 있을 때 여기 첫 번째 황금기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흑기를 겪고요. 침체기. 그다음에 두 번째 80년대 일본 애들 옛날 퍼지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이론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두 번째 90년대 때 이제 훅 그러다가 이제 지금 빛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때가 AI가 시작되던, 우리가 전쟁하던 시기. 아까 그랬죠?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튜링 테스트다. 방 2개 해가지고 했던 중국어 방.
그다음에 이제 펍세트로 체커 프로그램 기계 학습 최초 이때 생겨났네요. 우리 전쟁하고 있을 때, 굶어 죽고 있을 때. 그래서 1950년대에 시작된 AI가 주목을 막 받아요. 그러다가 70년대 때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퍼세트로 모델 ABC를 처음 인식했어요. 근데 한계점도 있었고요. 이제 윈터라고 하죠. 겨울입니다. 성능의 한계도 있었고요. 이 대용량 메모리 고성 플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구현할 수 없는 거죠. 기술적 그냥 장난감이다. 그리고 시간이 길게 걸리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해서 이제 안 되니까 암흑기를 겪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80년대 때 여기 일본의 어떤 그런 전문가 시스템 공장에 시작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말들이 80년대 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선 전문가와 동일하다. 전문가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퍼지 이론 이게 유명한데 반짝하고 말았던 거죠. 인간의 약간 그 애매모호함 이런 게 이제 퍼지인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 때 퍼지라는 걸 달면 상품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성공한 인공지능의 어떤 성공 모델 퍼지 이론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암흑기가 옵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잘해주다가 또 안 되니까 신경만 구현하기가 이제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용적으로 이제 안 맞다니까 정부랑 기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업데이트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겨울이 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최근이죠. 예전에 이제 체커 프로그램 앨런 튜링 시절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근데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이거가 딥마인드였나요? 구글 딥마인드 2013, 16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이제 2006년에 이런 게 이제 되고 알파고가 생겨났죠. 그래서 잊어버리잖아요, 이 세대를. 딥러닝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게 되죠. 2010년대에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인데 결국에는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빅데이터가 가능해졌잖아요. 하드웨어라든지 스마트폰, 와이파이, 그다음에 하드웨어 발전. 그래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게 빅데이터가 구축되면서 AI가 복귀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인데요. 요즘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해졌잖아요. 리터러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다음 미래 교육, 맥킨지에서 이제 교육이 제일 느리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AI가 주도하는 사회죠. 발전의 지도를 보면 이렇네요. 암흑기가 있었고 걔는 앨런 튜링 암흑기를 쭉 겪다가 딥러닝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다층 펍세트죠. 그다음에 퀴즈 대우하고 알파고 우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알파 제로. 그다음에 2024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의료 기술 이런 것도 발달할 거고 비지도 학습이 답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비지도 학습은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 그래서 인간지능을 이제 넘어선다. 처음에 AI는 인간의 지능과 이상가 이런 걸 이제 넘어서는 거죠. 알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이제 폭증하고 GPU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파워도 좋아졌고 딥러닝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고 요즘에 이런 거 엄청 나잖아요. 작곡인데 작곡이라고 하네. 그다음에 요즘 인터넷 발달로 쉽게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AI 교육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가 엄청 이제 보수적이에요. 이제 선생님들 이제 새로운 거 시도 안 하려고 하고 2018년도에 맥킨지 그룹에서 슬로우 어댑터가 얘기했죠. 굉장히 느리다. 좀 빠른 애들이 이제 기업이죠. 기업. 그다음 기술. 그다음에 한 중간 정도가 운송. 미디어, 에너지. 근데 이제 교육 비용은 굉장히 느립니다. 슬로우 어댑터. 근데 이제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아까 2030년 나왔잖아요. 2030년 인간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특이점이 온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AI 교과서도 나오고 하는데 AI가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새로 나온 2022 교육과정에서도 영양 중심을 굉장히 삶의 방향성 제시, 나침반 이런 얘기를 하는데 AI가 없으면 그런 걸 키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AI 역량이라는 것이 AI 이제 리터러시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죠. 3R에서 하는 것처럼 읽고 쓰고 배우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제 AI를 활용하는 그런 게 이제 핵심 역량,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소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리터러시가 좀 유행했어요. 이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엔트리 이런 거에서 키우려고 하는 게 CT잖아요. 컴퓨팅, 사고력, 컴퓨테이셔널 띵킹 해가지고 CT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리터러시. 근데 이제는 AI 리터러시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AI를 통해서 그러면 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창의성이나 생각이 발전이 안 되느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AI를 통해서 요즘 생성형 AI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저도 많이 얻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AI나 생성형 AI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제 생각이 점점 개발이 되죠. 나이를 먹었지만 이제 지금 뭐 교육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지만 데이터가 돈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가 돈이라서 AI 기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이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AI를 통해서 딥러닝을 해서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죠. 얻을 수 있는 능력. 근데 그런 것도 뭐 제가 이제 오렌지3 많이 쓰고 있는데 오렌지3라든지 빅데이터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또 AI를 해야 되느냐, 뭐 AI 전문가 될 거냐, 예전에 코딩 강조할 때 모든 학생이 프로그래머가 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네, 이 인공지능 교육이 아이들의 그런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옛날에 ICT 실패했잖아요. 실패. 제가 대학 다닐 때 ICT 막 뭐죠? 그 플래시 이런 거 공부하고 했었는데 요즘 플래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키오스크, 저도 키오스크 좀 사용하는 거 어려워하는데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서비스, AI 도구. 저희 반에 구글, 뭐 오토드로 이런 거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이냐. 네, 우선 이제 AI 개념 교육을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AI의 어떤 역사라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AI 사회의 어떤 특성이 있고 직업들은 뭐가 있을 것이냐. 지금 비디오가 다 사라졌잖아요. 도서 대여점 다 사라졌죠. 그다음에 지금 저도 이제 윌라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네, 책을 읽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읽어주고.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디지털 시민 교육인데요. 네, AI 시민 교육. 디지털 시민 교육이기도 한데 AI 시민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양, 역량 배양을, 역량 함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진로죠. 아이들의 이제 진로 직업인데 AI를 활용한 그런 뭐 창의성 키울 수도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AI 활용 교육입니다. 활용 교육. 예전에 저희 반에 방문 학생이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요즘 뭐 노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AI 서비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쓰기 위해서도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AI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걸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AI 교육한다고 하면 이거 할 거냐 이러는데 모든 아이들이 이게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느 부분은 AI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20대 80의 법칙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는 1대 99라고 봅니다.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한 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제 많이 양성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AI 개발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개념 교육도 하고 활용 교육도 하고 AI 개발 교육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야에 요즘 코스웨어도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1대1 맞춤형 교육. 개인의 수준에 맞는, 그 다음에 시간에 맞게끔, 그 다음 학습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이제 성취도를 향상시켜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AI, VR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어플 중에서 아이들의 그 눈동자, 동공의 그런 인식 이걸 사용해가지고 난독증을 해결하는 그런 에듀테크 회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AI를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이거든요. 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고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CT,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제 문제 해결, 코딩을 하면서 순서대로 순차적 사고력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CT를 키우자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필수 역량이 될지 모르겠네요. 뭐 AI가 또 일자리를 뺏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는 AI가 할 수 없는 것들, 요즘에 뭐 그런 거 감성, 정서적인 이런 거 키워줄 수 있는 거, 또는 AI를 어떻게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도 교사들이 뭐 지도 안 짜는데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지도할 때 학생의 어떤 정서적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이제 더 좋은 교수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에듀테크가 뜨는 것도 그거잖아요. 행정 업무를 이제 좀 빼달라. 그러면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행정 업무를 좀 빨리빨리 하고 채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하고 좀 더 아이들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교육 분야도 그렇고 전 사회에 걸쳐서 AI를 무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AI가 없으면 안 팔리죠, 솔직히. 그래서 뭐 아무거나 다 AI를 갖다 붙이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AI는 빅데이터,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그다음에 기계학습, 심층, 퍼스펙트 이런 게 이제 기반이 돼서 유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AI의 역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AI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